네, 이제 이 로마 숫자 읽을 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17번 카드예요. 15, 2. 네, 17번이에요. 그러면 17은 1 더하기 7이니까 8이네요. 8. 그러면 어떻게든 8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이 별이 총 몇 개인지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큰 것까지 8개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별이 몇 각형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각형인 거 보이실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이렇게 숫자가 관련이 굉장히 크게 들어간 카드가 좀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시면 조금은 좀 더 깊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수비학이 이제 많이 중요한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비학 같은 경우는 이제 타로를 바라보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다르게 또 이제 해석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그러한 것들이 또 크게 원래 이제 뭐 약간 파란님이나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서 크게 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공존하는 건데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숫자를 통해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수비학은 결국은 타로 카드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수비학을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메이저 카드가 총 22장이죠. 0부터 21번까지.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볼까요? 왜 22장일까요? 왜 22장이죠? 난 아무 생각이 없다. 네, 22장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사람이 밝히기로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제 타로 카드도 무언가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걸 역학이라고 하는데 동양과 서양에서 각각 이거를 내가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동양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사조명리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아는 단어가 있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근데 이게 다들 뭔가 들어는 봤어요. 근데 이게 뭔지는 몰라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늘의 글자라고 해서 천간이라고 합니다. 천간. 그래서 이거를 십천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닭띠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띠가 있으실 거예요, 다들. 자, 그러면 그러한 비밀입니다. 네. 띠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땅의 글자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12 이제 지지라고 해서 12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2간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12지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했더니 20이네요. 서양 같은 경우는요,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점성학이란 걸 해요. 근데 점성학 같은 경우는 이제 행성이 총 10개, 그 다음에 별자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수자리거든요. 다들 자리가 있으시고 처녀자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들 별자리가 또 12개가 있어요. 10과 11을 더했더니 또 22이 나오네요. 그 다음 이제 서양 같은 경우 이제 점술 도구로 사용했던 히브리어라는 이제 그런 글자가 있어요. 느낌 보시겠지만 그 히브리어 글자 수도 총 22가지입니다. 22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라는 글자가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함께 맞춰지는 그런 숫자구나 라는 것부터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각각 메이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럼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메이저 카드는 이제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번 바보 카드로 출발을 하고요. 이 카드를 이제 공부 조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독교 좀 중심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고위 여사제 이런 카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황 카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수많은 카드들이 있어요. 뭐 이제 기독교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여기 바벨탑도 출연할 거고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살짝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 수비학이라는 것은요, 0부터 이제 0, 1, 2, 3, 4, 5, 6, 7, 8, 9 해서 9까지가 9까지 해서 끝나고요. 10부터는 이제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더해서 그 숫자를 판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3이라고 하면 4를 의미하겠죠. 15라고 하면 6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에 담긴 이야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자, 가겠습니다. 사실 1번 이제 마법사 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쉽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 2번 카드가 있습니다. 이제 2번 카드 같은 경우 이제 고위 여사제 카드예요. 이 2번 카드는 이제 뭐냐면 1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1, 자기 자신에서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수배학에서는요, 이 마법사 카드를,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마법사 카드를 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 세상의 유일신이죠. 네,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 사람. 이거 뭐 굳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뭐 여호와 하느님, 뭐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신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수비학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이제 인간 안에 뭐 마리아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 이제 신과 인간 사이의 결합인 거예요. 그럼 이 신과 인간 사이의 결합이 됐더니 서로 간에 뭐 해요? 조금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켜야 할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인간에게 너는 너무 이렇게 과욕을 부리지 말라거나 그런 식으로 서로 양보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법을 따라야만 해요. 그래서 자 관계 1 더하기 1이니까 관계가 생겼죠. 이라는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서로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양보하고 그거를 규정할 규칙 룰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룰을 설명하는 게 여기 바로 토라라는 경전입니다. 보이시나요?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네. 여기 토라라는 이제 여자가 쥐고 있는 흰색 경전 있죠. 이걸 통해서 인간과 신의 관계를 이제 규정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자. 라고 규정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2번이라고 하면 그러면 자, 10번을 넘어가는 숫자에 대해서 무슨 숫자랑 관련이 있겠죠? 11번이랑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1번 한번 볼게요. 11번 저스티스 카드입니다. 정의죠, 정. 네, 이 카드는 이제 정의 카드예요. 자,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10번부터는 이제 인간의 삶이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한번 돌아간 거죠. 1, 2, 3, 4, 6, 7, 8, 9 그 다음에 10이니까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은 나와 너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정의고 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법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어지는 거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신의 법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2로 끝나는 숫자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숫자죠? 18, 19, 20이 있겠네요. 그러면 20번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번은요. 바로 심판 카드입니다. 자, 우리는요. 2번에서 신과 인간의 법을 잘 지켰는지,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법을 잘 지켰는지,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법을 잘 지켰는지 우리는 20번에서 뭐 할 거예요? 그 잘 지켰는지를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받은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합격한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하느님의 세계 월드카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좀 간단하게 한 3이랑 4 정도만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잡았어.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번 카드 한번 볼까요? 자, 3번이라는 숫자는요. 자, 우리 엠프레스. 네, 엠프레스 여황제 카드입니다. 그래서 뭐 임신이나 풍요 이러한 대박. 키워드가 있는 단어예요. 자, 근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점을 2개를 찍으면 선이 되죠. 근데 점을 하나 내가 더 찍어서 점이 3개가 되는 순간 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체적 1차적 완성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아이를 낳는 거. 따라서 이게 임신이라는 키워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임신은 곧 풍요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는요. 물질적 풍요를 의미해요. 물질적 풍요. 근데 이분이 누굴까요? 이 여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모든 인류의 어머니예요. 그럼 왜 어머니란 걸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이 여황제 머리에 별의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12개요. 네. 딱 맞습니다. 오래 걸리기 힘드니까. 딱 12개였습니다. 12개. 12는 수비학적으로 1 더하기 2는 3이네요. 아, 그러면 그러한 수비학적인 내용까지도 전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12별짜리가 뭐죠? 저는 사수자리, 처녀자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각각 별자리가 하나씩 있어요. 아, 그 말은 뭐다? 모두 그 별자리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이 12별자리는 인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3번이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신의 세계에 가려면 절대로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겠죠. 따라서 정신적 풍요를 얻기 위해서 수련을 해야 합니다. 그 수련하는 카드가 3번이니까 뭐 할까요? 그렇죠. 몇 번이겠어요? 12번. 2번 카드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남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스스로 본인이 매달린 거예요. 스스로 본인이 매달려가지고 땅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머리를 땅 쪽으로 뉘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신적 풍요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련을 하는 겁니다. 이 12번 카드.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갔어?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렇게 내가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12라는 숫자를 뒤집으면 21번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21번, 내가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깨닫는 걸 성공한다면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내려오게 됐을 때 내가 신의 세계로 입장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개 다리에 집중해 주시겠어요? 네, 다리의 모양에 집중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둘의 다리가 똑같네요. 아, 따라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된다면 신의 세계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거겠죠. 소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근데 그렇게 깨닫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면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죽음을 거쳐야만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12번 카드의 그 다음 카드인 13번 데스 카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카드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랑 관련있죠? 4번이랑 관련있죠. 4. 근데 우리 4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4라는 숫자는 세상을 구성하는 숫자입니다. 이 타로 카드의 이 구성하는 원소는 총 4가지죠. 물, 불, 흙, 공기. 이걸 뭐로 나타내냐면 컵, 완드, 그 다음에 소드, 펜타클 이런 식의 4개의 원소로 나타냅니다. 그럼 왜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가 4일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동, 서, 남, 북이죠. 그 다음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 A형, B형, AB형, O형. 코트 카드의 총 인물이 계급이 몇 개였죠? 킹, 퀸, 나이트, 페이지. 계속 4라는 숫자랑 관련이 되네요. 그 다음 우리가 동양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게 뭐죠? 사주죠. 사주는 연, 월, 일, 시로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그러한 숫자가 바로 4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구성한 숫자인 4라면 메이저 카드에 4번이라면 가장 그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황제. 네, 바로 어디 갔어? 바로 이러한 황제 카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4번이랑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3번이랑 연결을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물질 세상이 한번 무너지는 것이 바로 물질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데스 카드 13번 카드입니다. 자, 따라서 두 개는 4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학이 쭉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5, 6, 7, 8, 9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